처음으로 모델링할 보조기기는 기립훈련기 발판입니다. 도면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중간중간 도면을 참고하시면 쉽게 설계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스케치를 클릭하고 평면을 선택한 후 스케치에 진입합니다. 저는 평면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판 밑면을 스케치하기 위해 중심점 슬롯을 선택하고 원점 한번, 수직 위쪽 한번 클릭하여 슬롯을 3개 만듭니다. 제일 큰 슬롯은 지름이 100mm이고 중심점 거리는 120입니다. 그리고 중심점 거리가 100mm이고 지름이 7mm, 17mm인 슬롯을 2개 만듭니다. 만들어진 2D 스케치를 입체로 만들기 위해 돌출 탭을 클릭하고 프로파일을 3개 모두 선택합니다. 거리는 마이너스 12mm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발판의 밑면 윤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발판 고정 슬롯을 만들기 위해 스케치를 보이게 하고 돌출을 클릭하고 지름이 7과 17mm인 슬롯 2개를 선택하고 거리를 마이너스 5mm로 입력하고 잘라내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돌출 기능을 활용하여 지름 7mm인 슬롯을 클릭하고 거리를 마이너스 20mm로 입력하고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판 고정 슬롯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발목 고정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스케치를 클릭하고 발판 윗면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합니다. 프로젝트된 선을 기준으로 7mm와 17mm 간격을 띄우게 하고 가로 10mm, 세로 20mm인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돌출 기능을 활용하여 30mm 돌출하고 접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각진 모서리를 20mm 목각기로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목각기 2mm로 발목 고정부 가장자리를 다듬어 줍니다.
다음은 벨크로를 고정하는 홈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하고 발판 윗면을 선택합니다. 슬롯을 그렸던 중심선을 프로젝트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40mm 거리에서 가로 5mm, 세로 50mm인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대칭 기능을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2개 만들어줍니다. 돌출 기능을 사용하여 마이너스 20mm 잘라내게 해주면 벨크로 고정홈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발목 고정 벨트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측면도를 클릭하고 프로젝트로 목각기 된 호와 호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호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8mm의 원을 그려줍니다. 홈을 잘라내기 위해 돌출, 원 선택, 대칭, 모두, 잘라내기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발판의 가장자리를 목각기 2mm를 주고 다듬으면 형상이 완성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발판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만들어볼 형상은 휠체어 등받이 브라켓입니다. 이 부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특수기업 지원센터에서 기증받은 아동용 휠체어에 등받이 브라켓이 4개 있었는데 2개가 파손돼서 수리가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도 선택, 스케치에 진입합니다. 작성,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한 후 X축에서 22mm, Y축 28mm인 형상을 그립니다. 돌출 탭을 클릭한 후에 4mm 돌출을 실행합니다. 연결부 스케치를 위해 스케치, 본체 윗면 선택, 프로젝트 선택, 세로 모서리 선택 후 그리고 프로젝트 된 선에 간격 띄우기로 2mm 떨어진 선을 작성합니다. 돌출 탭 클릭 후 간격 띄우기로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3mm 돌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생성은 접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등받이 프레임 연결부를 만들기 위해 원모양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측면도 선택 후 원점에서 수직으로 20mm 떨어진 지점에 지름 22mm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4mm로 원을 그리고 두 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어주고 접점의 간격을 17mm로 잡아줍니다. 다음은 돌출 탭을 클릭하고 대칭, 측정값 전체 길이, 거리 28mm, 접합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원형고리 부분에 모서리를 다듬기 위해 목깎이 2mm를 실행합니다. 원형고리와 직육면체가 접하는 모서리를 다듬기 위해 모서리 2개 선택 후 5mm 목깎이를 실행합니다. 전체 가장자리를 0.5mm 못따기로 다듬기를 합니다. 다음은 볼트 구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성, 평면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여 XY 평면의 수직 10mm 위에 평면을 하나 생성합니다. 스케치를 클릭하고 새로 만든 평면을 선택한 다음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여 위아래 모서리 8mm 거리의 참조점 2개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2개의 참조점 위에 카운터보어 구멍을 2개 만듭니다. 구멍 유형은 카운터보어, 구멍탭 유형은 단순, 드릴 점은 플랫을 선택하고 깊이 11mm, 카운터보어 지름 9mm, 카운터보어 깊이 8mm, 지름 6mm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구멍이 생성됩니다. 최종 완성된 휠체어 등받이 브라켓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보조기기는 다용도 식사도구 홀더입니다. 스케치, 평면도 선택, 원점에서 지름 30mm 원을 그립니다. 돌출 탭을 클릭하고 G축으로 70mm만큼 돌출을 실행합니다. 원통 모서리의 부분에 목깎이 15mm를 실행하면 캡슐 모양의 형상이 완성됩니다. 이제 손잡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 스케치, 정면도 선택, 원점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0mm, Y축으로 2mm 떨어진 지점에 가로 25mm, 세로 75mm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목깎이 10mm를 네 꼭지점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3mm를 실행하고 손잡이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돌출 탭을 클릭하고 프로파일 선택 후 대칭, 측정값 전체 길이, 거리 8mm, 생성 세 번째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저를 끼울 수 있는 홈을 만들기 위해 평면을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구성, 기울어진 평면, G축 선택, 각도 30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평면 간격 띄우기, 30도 기울어진 평면 선택, 거리 15mm 입력, 확인을 눌러 평면을 완성합니다. 구성, 평면 간격 띄우기, 마이너스 15mm 거리에 평면을 하나 더 생성합니다. 평면이 3개 완성되었고 이 중에 15mm와 마이너스 15mm 거리에 있는 평면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케치, 15mm 평면 선택, 원점에서 Y축으로 45mm 위치에 가로 13mm, 세로 3mm 직사각형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스케치 마이너스 15mm 평면 선택, 원점에서 Y축으로 50mm 떨어진 지점에 가로 13mm, 세로 3mm 직사각형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작성, 로프트, 이전에 그린 직사각형 선택, 잘라내기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합 기능을 활용해 원통과 손잡이 몸체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수정, 결합, 본체 2개 선택, 접합, 확인을 클릭하면 본체 2개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손잡이 부분을 다듬기 위해 1mm 목깎이를 실행합니다. 원통과 손잡이의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해 2mm 목깎이를 실행합니다. 이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본체를 우클릭하여 메쉬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퓨전 360에서 제공하는 STL 파일 저장 형식은 3가지가 있는데 3MF는 색 표현까지 가능한 형식이고 파일 용량이 셋 중에 가장 큽니다. STL EG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고 3D 프린터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고 가장 용량이 작습니다. STL 파일 ASCII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3D 프린터도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STL EGN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정한 폴더에 STL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 작업은 보유하신 3D 프린터 기종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같이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번들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는 심플리파이 3D라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STL 파일을 우클릭하고 심플리파이 3D를 실행합니다. (3D) 프린터 작업판에 출력물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베드에 안착이 안되면 필요 없는 서포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렬을 통해 안착시켜 줍니다. 에디트 프로세스 세팅으로 들어가면 3D 프린터를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프린터 종류, 출력 소재, 출력 품질, 내부 채움, 라프트, 서포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 Show Advanced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Prepare to Print 버튼을 누르면 출력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Build Statistic, 이곳을 통해서 작업시간, 필라멘트 사용량, 무게,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 경로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Save Toolpath to Disk를 클릭하여 G코드를 SD카드에 저장합니다.
SD카드에 G코드를 저장하고 나면 이제 프린터 준비를 마친 겁니다. 저희 센터에는 세 대의 3D 프린터가 있는데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멘트 M160P는 나눔가꿈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6cm까지 가공이 가능하고 PLA, ABS, TPU 소재의 필라멘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로 TPU 소재를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앞면에는 SD카드 슬롯, 설정창과 다이얼, 챔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크릴 창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전원 버튼, 필라멘트 트위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린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SD카드를 꽂고 출력하고자 하는 G코드 파일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G코드 파일에는 베드의 온도, 노즐의 온도, 노즐의 움직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설정 순서는 프린트를 선택하면 폴더 선택창이 뜨고 폴더를 선택한 후에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선택합니다. 그럼 프린트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스타트를 누르면 베드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설정은 베드의 온도가 60도까지 오르면 노즐의 온도를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를 보면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프린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SD카드에 STL 파일을 저장하였고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터에 SD카드 슬롯에 SD카드를 장착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프린트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폴더 선택창이 나오고 저장하신 폴더로 진입을 해서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파일명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프린터가 준비되었다 시작하겠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히팅 베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즐의 온도를 230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설정을 완료하고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진행됩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이렇게 출력물을 확보할 수 있고 후가공을 통해 마감 처리를 진행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일 강의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을 천천히 보고 다시 따라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강의 내용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